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국권 상실의 어떤 모습, 또 그에 맞섰던 저항의 모습, 의병항쟁과 애국개몽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이 고종의 단독개혁은 광무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하에서 시행된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균형이요, 러일 전쟁으로 깨져요. 어떡해. 그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 일본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으로 쭉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러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은 두 개의 협정을 우리한테 강요하죠. 하나는 한일 의정서, 이 전쟁 기간 마음껏 군용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니 지금. 두 번째는요, 제1차 한일협약을 또 강요합니다. 이 1차 한일협약에서는요, 메가타와 스티븐스라고 하는 그 고문이 파견이 돼요.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는 고문 정치의 시작이 바로 1차 한일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메가타는요,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해서 우리나라 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스티븐스는요, 1908년 이 장인환과 전명훈에게 딸당 저격이 될 겁니다. 깜짝 놀라시죠, 여러분들? 네. 자,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요, 대한제국의 식민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제2차 한일협약, 그 유명한 바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협약을 계기로 해서 통감이 파견되죠. 여러분들 초대 통감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 네,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1909년 누구에게 저격되죠? 윤봉길! 그러지 마, 제발. 안중근. 네, 안중근에 의해서 저격이 될 겁니다. 자, 이 고종은요, 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의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 특사를 파견하는데요. 일본이 이모,何は何ですか?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외교 행위를 했다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요. 그의 아들 순종을 즉위시키게 되죠. 그리고 딱 하니 또 조약을 하나 체결하는데 그게 바로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정미 7조약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차관에 일본인이 임명되는 그 길이 열리고요. 심지어 어떻게 군대마저, 우리나라 정말 지켜줘야 되는 그 군대마저 해산됩니다. 정미 7조약을 통해서 이 군대가 해산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국권이 하나씩 넘어가면서 결국 1910년 경술국치, 대한제국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 1904년 그 한일 의정서로 출발해서 경술국치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거 어쩔 수 없지 하하하 그랬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저항합니다. 자, 어떤 저항의 모습이 있었냐면요, 대표적으로 의병항쟁, 애국개몽운동, 경제적 구국운동,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먼저 의병항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의병항쟁은요, 위정척사의 흐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위정척사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정의를 바른 걸 지키자는 거예요. 이거 바른 건 뭐냐면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배척하자, 사악한 걸 배척하자. 그 사악한 것은 외세입니다. 외세를 배척하고 우리 것을 지키자,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자. 이게 위정척사인데요. 1860년대 그 척화주전을 외치면서 통상을 반대했고요. 1870년대는요. 왜 76년도에 여러분 강화도주의 체결하잖아요. 그죠? 그 외양일체를 주장하면서 또 개항을 반대합니다. 1880년대에는 여러분 통리기모함 중심의 왜 그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어떤 그 시점이잖아요. 그죠? 이 1880년대는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왔던, 일본에서 가져온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 책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하라는 주장이 핵심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조선 측량의 주장, 미국과 수교하라는 이 조선 측량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이 영남 지역의 이만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소를 올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는 것이죠. 1890년대 이후에는요. 보세요. 1860년대 통상 반대, 1870년대 개항 반대, 1880년대 개화 반대. 그런데 들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1890년대 이후에는요. 싸우는 거예요. 의병항쟁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을미사변과 을미사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네,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것과 단발령, 을미개혁의 일환이잖아요. 이 단발령이 원인이 되었던 을미의병. 이 의병은요, 양반 그 유생들이 좀 중심이 되었는데요. 고종이 이제 아관파천을 딱 단행하고 해산을 이제 짐이 다 해결하였노라, 다 흩어지거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의병은 뭐가 있냐면요. 1905년 이 을사늑약 있잖아요. 외교권 박탈되는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이에 저항했던 을사의병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신돌석, 이름만 들어도 양반인지 상민인지 확 느낌이 오시죠? 신돌석. 네, 바로 이 평민의병장이 바로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을사의병, 평민의병장, 신돌석 연결해 두시면 되겠고요. 1907년 이 고종이 강제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되는 정미 7조약 체결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의병들이요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땐요 그 해산된 군대, 그 정미 7조약으로 해산된 그 군대가 합류를 하면서 의병의 규모가 무지하게 커져가지고요 의병 전쟁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병 전쟁의 어떤 전통은요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의병 전쟁은 피를 흘리며 지금 싸우자! 라고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운동의 형태가 뭐가 있냐면 애국계몽 운동이 있었어요. 이 애국계몽 운동은 교육, 언론, 경제발전, 식산흥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제발전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결정적 시기까지 좀 준비하자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주 국권이 현격하게 일본으로 기울게 된 시점부터 이 애국계몽 운동이 좀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여러 단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체가 뭐냐면 보안회. 이 보안회는 일본의 그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서요 성공합니다. 또 1907년 이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자 아주 격렬히 저항했던 애국계몽 운동단체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대한자강회라고 하죠. 근데 뭐니 해도 이 애국계몽 운동단체 핵심은 1907년에 결성된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요, 신민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안창호. 이 안창호하고요, 또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조직이 된 건데 이 단체는 비밀결사단체예요. 정치적으로는 왕이 있는 입헌 군주정이 아니라 아예 왕이 없는 그런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요, 오산학교, 대성학교가 이 신민회와 연결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애국계몽 운동단체와의 그 차별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 이거 만들어가지고 군인 양성해가지고 나중에 싸우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그 애국계몽 운동단체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대 서간도 지역의 그 신흥무관학교, 이 신흥무관학교가 이 신민회의 후원이 이어지면서 완성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신민회는 1911년 이미 일제강점기 된 거죠. 1911년 나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이걸 이제 날조를 한 거거든요. 날조를 한 그 백오인 사건, 이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 와해가 됩니다. 자, 정말 한일 의정서에서 경술국시까지 이어지는 그 파란만장했던 너무 가슴 아팠던 그 시대. 그러나 그 가슴 아팠지만 그 가슴 아팠던 그 과정에서도 끝까지 조국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의병과 애국계몽 운동 노선에서 보였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